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오늘 6월 2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오전장 삼성전자의 캔들 차트를 보시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모두 길게 달려있는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에서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건 시장에 참여하는 거대 자금들이 현재 가격을 두고 매매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건데, 주가를 더 위로 끌어올리려는 강한 매수세와 지금 가격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려는 매도세가 맞서면서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왜 삼성전자의 주가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을까요? 이번 주 시장을 뒤흔들 리스크들을 제가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형성된 거대한 호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어제인 6월 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GTC 행사 연설에서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에이전틱 AI 시대의 도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AI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이 HBM의 역할과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5월 말에서 6월 초에 보도된 IT 전문 매체들의 기사와 증권사 리포트를 종합해보면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7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E 12단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게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HBM4E라는 제품은 기존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무려 20% 이상 끌어올린 혁신적인 반도체입니다. 인공지능이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완벽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번 주 중반 젠슨왕 CEO의 한국 내한 일정까지 예정돼 있으니 이러한 사실들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으로 끝없이 상승하기 충분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거시 경제를 움직이는 이 외부 변수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에 꼬리가 달리고 매도세가 쏟아지는 이유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함과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에너지 수송의 최대 동맥입니다. 만약 이곳이 실제로 봉쇄된다면 이 국제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게 됩니다. 이 국제유가의 상승은 곧바로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자극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의 연준은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를 미루고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리가 유지되면 글로벌 자금은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로 몰려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인 이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가만히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환율 손실을 입게 됩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한국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현금화가 쉬운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매도하게 됩니다. 기업의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글로벌 자금 이탈이라는 거시경제를 단기적으로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장 내일은 국내 증시 휴장일이라는 치명적인 변수까지 겹쳐 있습니다. 내일은 이 선거로 인해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루 쉬어가는 것이 무슨 큰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등 거대 자금을 굴리는 이들에게 이 하루의 공백은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장을 열지 않는 내일 하루 동안에도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정상적으로 거래됩니다. 만약 내일 밤 사이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거나 유가 폭등으로 인해 해외 증시가 급락한다면 한국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목요일장 시작과 동시에 개파락을 고스란히 맞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서는 이러한 휴장일 변수를 피하기 위해 미리 물량을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매도세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객관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게요. 오늘 오후장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장중 고점에 달했을 때 무리하게 보유 비중을 100% 끌고 가기보다는 일부 물량을 분할 매도하여 현금 확보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향후 HBM 시장을 주도하며 더 올라갈 종목이란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거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휴장일까지 겹쳐 있는데 아무런 대비 없이 가만히 있는 건 올바른 투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고점에서 물량을 일부 덜어내서 현금을 쥐고 계시다가 내일 휴장 기간 동안 글로벌 증시의 반응을 확인한 후 목요일 이후에 악재가 소멸하고 주가가 단기 저점을 형성할 때 다시 대응하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00% 비중으로 가만히 들고 있었던 사람보다 보유 주식 수도 늘릴 수 있고 이 평균 단가는 낮추면서 향후 상승 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권장드리는 제 대응 방법입니다.
바쁜 장중에 어느 가격대의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잡아들여가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주주분들마다 들어가신 이 평단가도 다 다르실 거고, 새로 진입해 보시려는 이 신규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 일상생활 하시면서 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시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본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010-3436-7531, 여기로 삼성. 평단가 있으신 분들은 평단가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 문자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 평단가에 맞춰서 당장 오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큰 변동성 속에서라도 대응 방법과 타이밍을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은 이 막막함을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이 직장 생활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 회의실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몰래 이 스마트폰으로 계좌 보면서 한숨만 쉬었던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 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 계좌 손실은 점점 커지고 제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기억하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로봇이 된다,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었는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 가질 때 이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이 2차전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이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일상 속에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 마트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이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라는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를 할 때 이 2차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전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기술력들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등락폭도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가치를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436-7531, 여기로 삼성. 평단가 있으신 분들은 평단가까지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이 문자 확인한 후에 여러분 당장 오후장부터 명확한 대응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방금 제가 이 2차전지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일시적인 악재에 가려져서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지금 이 메이저 자금들이 조용히 진입 기회를 노리고 있는 하반기 핵심 주도주 리포트를 선물로 준비했으니까요. 주주님만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꼭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